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지난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 영상물이. 요즘 저기 영국이 저것 때문에 시끄럽대더라고요. 왜요? 이 제목이 뭐냐면 야 우리나라 왜 이렇게 수학 못하냐? 영국의 수포자 왜 이렇게 많음? 뭐가 문제야?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하면서 이제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뭐 관련자들 만나면서 풀어가는 30분짜리 영상이에요. 그래서 왜 영국 사람들이 수학 때문에 문제예요? 그쵸. 저도 조금 의외였어요. 영국 수학 올림피아드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 했더니 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면 이제 조금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올해 1월 3일 기사인데, 리시 수낙 총리가 18세까지 영국의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이게 뭐야? 18세까지 당연히 수학 안 배우는 배워요? 거지. 문과도 야 있거든, 너네는 배우지. 18세까지 수학 안 배워? 배우냐?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아니 뭐 나라에서 수학 공부해라 이렇게 프레셔를 줘 했는데 영국의 총리가 우리나라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은 이거 수학 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수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존하는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정책을 내세우는 거예요. 올해 초에 연설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 지금 자막에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수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뒤처질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는 한 건데 연설 내용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 영국의 학생을 비롯해서 성인들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수학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영국이. 네, 그러니까 나 수포자야. 나 수학 포기했잖아. 이런 말 너무 어려워. 이런 말 굉장히 잘 하잖아요, 우리도. 예. 나 지금 읽기가 잘 안 돼. 막 어른들이 그런 말 잘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수학은 좀 못해도 용인되는 그런 반수학적인 사고 방식이 경제를 성장하는 데 막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이런 사고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수학을 못해도 괜찮다는 문화가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중에서 이 수입이 가장 적은 나라로 만들었다고 이 총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영국이 쇠퇴한 건 네. 수학을 안 가르쳐서 그렇다. 아니 수학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수학을 영국은 안 배워요? 현재 16세에서 19세 학생들 중에는 절반만 배우고 있어요. 응? 그 문과는 수학을 안 배운다는 거네, 영국은. 아예 문과 수학 이런 게 없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문과 이과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영국은 16세까지가 의무 교육이거든요. 중3. 예. 네, 그래서 16세 이후에 시험을 하나 봐요. 예. 연합고사.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시험을 하나 보는데 거기에는 수학이 필수 과목이어서 시험을 봐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학을 안 가겠다 하는 사람은 뭐 그 시험을 떨어져도 괜찮지만 그래도 4등급 1에서 9까지 있으면 9가 제일 잘하는 거고 1이 못하는 건데 4 이상은 받아야 나중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그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 그렇지. 좀 산수를 합격을 해야 못하는 되고. 직원을 뽑을 수가 없지. 그리고 대학을 갈 때도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고2, 고3 이렇게 2년 과정이 또 고등학교에 있는데 이제 A 레벨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수능 시험 같은 거예요. 예. 그걸 준비하려면 이거를 GCSE라고 하거든요. 그 시험을 4 이상 패스해야 준비 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 네, 중학교 졸업하려면 그 시험 봐야 된다. 15세에서 16세 때 GCSE라는 그 중등 교육 마무리 시험?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 네. 그래. 졸업 자격 시험, 졸업 그걸 중졸 하는데 자격 시험.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수학, 영어, 과학이거든요. 그때는 수학이 있다. 네, 선택 과목은 몇 개 있고 예. 한 총 8개, 뭐 10개 정도 되는데 네. 그때는 있는데 이제 A 레벨 테스트 수능을 볼 때는 수학이 필수가 아니에요. 와 어떻게 그럴 그 수가 있지? 고등학 고입 시험에서 네. 수학은 없고 다만 고입 시험을 보려면 수학 시험에 통과는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자, 요 표 보면은 영국이 천국이었네. GCSE에서 그 수학 점수 예. 수학 시험만 놓고 보면 시험을 보는 15세, 16세 학생의 39%는 패스를 못 한대요. 중졸 자격 시험에서 아까 전에 아. 4등급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4등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하를 받으면 취업도 어렵고 대학에 가려는 사람도 4 이상은 받아야 수학은 A 레벨이라는 그렇지. 그 준비 과정에 올라서 수능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죠. 도대체 GCSE라는 시험이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무슨 시험이길래? 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Can you pass GCSE? 뭐 이런 시험, 이런 내용. 아까 예? 프로님이 열심히 말씀하셨던 어머나. 음? 이런 시험 내용도 있고요. 굉장히 쉬운 것도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이네. 네, 중학교 수학이에요. 정말 쉬운 것도 있죠. 150 나누기 5는 무엇입니까? 네. 1번 문제야? 야. 근데 와. 이 시험도요. 5 빼기 7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세상에. 출제하는 기관이 뭐 한 서너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 기관을 뭐 학교가 선택해주면 그 기관에서 이 내준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내주는 것도 있고 어렵게 내는 것도 있고 점수가 후한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야, 이거는 복잡한 저거는 그냥 얘기니까. 눈으로 문제가 풀어도 너, 풀리는데. 너무 심하다. 마이너스 3 근데 곱하기 거의 3. 주관식이에요. 뒤로 가면 이제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는. 아니, 아니 저건 저게 풀이할 게 뭐가 있어? 알겠어요. 근데 주관식은 객관식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 주관식이면 어려워지냐? 이걸 야. 보는 영국인들이 슬퍼합니다. 이야.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 레벨에 가서 수능을 볼 때는 예. 서너 과목을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예, 이때 이미 뭐좀 어려워 수학을 보이네요. 수학을 어. 굳이 안 봐도 된다는 점. 예. 그래서 영국은 뭐 우리나라,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은 그래도 18세까지 수학 수업을 들어요. 근데 영국은 16세 이후로는 수학을 쳐다도 안 봐도 되잖아요. 예.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7세 이상의 영국 학생들의 절반가량은 아니, 수학을 수학 아예 전혀 공부하지 않고 완전 손 놓고. 전혀 공부하지 않고 특히나 이 통계에 의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60%는 16세에도 기초 수학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학생들이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문제는 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다르지 않아요. 네. 영국의 그 수학 수준을 또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른들의 절반 이상이 16세까지만 수학 공부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현재 영국의 인구는 한 7천만 명이 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통계에 의하면 영국 성인의 약 800만 명은 수학 계산 능력이 9살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지금 이 표의 내용은 예. 수학 실력이 영국인의 발목을 잡고 있더라라는 그 킹스 컬리지 런던 학교 신문 내용에서 따온 그림인데 이 5개의 선택형 수학 문제를 냈는데 5개 중에 3개도 못 맞추는 사람이 56%라더라. 영국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은 그들의 수학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 그 혹시 PISA라는 시험 아세요? 이게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시험인데 네. 그 OECD 주도로 전 세계 국가의 한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독해 능력 시험을 봐요. 중3들 모아놓고 네, 그래서 나라별로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쫙 네. 데이터를 하거든요. 제가 이게 2018년 데이터입니다. 수학 랭킹 아니요, 이거는 오버롤이에요. 다 합쳐. 모든- 수학, 과학, 리딩 다 합쳐서인데 네. 지금 여기 보면 78개국의 71만 명을 대상으로 시험 본 결과 전체 순위로 봤을 때 영국이 지금 13위. 뭐 나쁘지 않네. 초록색 계열은 좋은 거라면서요. 그나마 괜찮은 500점 거예요. 이상. 근데 이제 우리나라 참고로 6위입니다. 네. 음. OECD 그리고 수학만 놓고 볼게요. 예. 수학만 놓고 보면 한국 영국이 7위. 네, 한국 영국이 17위. 다른 나라들도 진짜 문제 많구나. 저런 영국이 17위나 야, 했으면. 영국보다 그리고? 독일, 노르웨이 더 문제인데요? 근데 이 아일랜드, PISA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는 아이들이 또 보기 때문에 응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7위가 7위가 우리나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7위야? 중국은 여기서도 1등이에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야. 매우 상위권에. 마카오, 홍콩, 차이나를 다 아니. 찢어버리면 우리도 서울, 부산, 충북 다 따로 나가. 중국, 싱가폴, 마카오, 홍콩, 타이완. 야, 다 같은 계열이잖아. 같은 계열. 그래 1등부터 7등까지 다 한중일이네. 와. 참고로 이 OECD 수학 평균은 489점이래요. 예. 네. 근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제가 쭉 말씀드리니까 그 리시 수낙 총리가 왜 그렇게 수학 교육을 주창하는지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그 내용
동영상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릴게요. 이 동영상에 이제 처음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말이 사실 영국의 런던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도시 중에 하나로 연상이 되는데 의외로 정작 영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융 문제, 개인의 금융 문제가 굉장히 많은 어려워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numeracy skill이라고 숫자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교 선생님들 은 이제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또 시험을 보는 방식이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삶을 살면서 적용하고 또 유익한 기술을 터득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아니야. 그래도 정석대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쳐야 돼 하고 이제 좀 그런 논쟁이 있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배운다고 예. 아이들이 그거 꼭 나중에 알아야 되냐. 은행에 가서 더 합리적인 대출을 할 수 있겠냐. 근데 진짜 안 배우고도 이렇게 살아온 영국이 있었구나. 수학은 정말 하등에 쓸모가 없네 인생에서. 그런 난 설마 쓸모가 좀 있는 줄 알았어. 배우면 좋고 안 배워도 뭐 안 배우고도 이렇게 사는 그럼요. 선진국이 있었구나.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요 이제 화면을 이제 캡처했는데 예. 요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이제 학교는 정규 수학도 가르치지만 그거 외에 이제 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 교육이라는 수업을 만들어 가지고 금융 이해력 수업도 한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장은 뭐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좀 요거는 좀 흥미로웠던 게 이거는 영상에서 런던의 몰리 칼리지라고 16세부터 성인까지도 이제 원하는 과목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수강할 예. 수 있는 이제 학교인데 영국의 언더스탠딩이네요. 근데 이 강의의 제목은 텃밭 가꾸기예요. 재밌겠다. 그런데 수업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1피트의 정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활용해서 작물을 심을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교수의 설명은 이거는 사실 수학을 재미있게 습득하는 몰래 하는 수학 수업입니다. 아하.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뭐 스페인어 수업, 미술, 뭐 보석, 도자기 수업에도 수학을 포함시키고 한다 우리는. 근데 이 수업은 이런 식으로 수학을 숨겨서 사람들이 그 수학에 대한 fear, 그 공포심이 너무 많아서 영국인들은 이렇게 숨겨서 수학을 어떻게든 생활에 녹아 있는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정부가 돈을 들여서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수백만 파운드를 지원해서 어른들 수학을 뒤늦게라도 가르치려고 저렇게 텃밭에다가 줄 그어서 단위당 생산성 그런 걸 가르치는 거지. 단위당 생산성을 수학 배울 게 뭐 있습니까 저기서? 단위당 투입이 얼마, 투입이 얼마, 이게- 나오면 작물이 얼마. 맞아요. 국가 지원 프로젝트 중 하나래요. 아 가로가 아까 전 문제 못 봤습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3을 그 풀이를 쓰시오. 아랫변이 90, 윗변이 60, 높이가 그렇지. 30인 사다리꼴 모양의 밭에다가 어. 비료를 뿌리려고 합니다. 비료의 적정 그거는 1제곱미터당 얼마입니다. 뭐 그런 그럼 거지. 비료를 몇 킬로 네. 뿌려야 될까요? 그거 그런 하는 거지, 거. 그런 거지. 사다리꼴 면적 구하지 못하니까. 어. 그리고 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사실 이 케네스 베이커라는 정치인인데 예전에 예. 교육부 장관 했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GSCE 시험을 만든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GSCE 막 그만 좀 폐기를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코어 매스라고 하는데 핵심 수학과 실생활 기초 능력을 가르치는 좀 기능 수학을 가르쳐야 된다. 덧셈, 그것도 곱셈, 뭐 나눗셈, 맞습니다. 분수, 소수점, 뭐 백분율, 이익률 이런 거 알지 못하면 사업 못 한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캡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약간 반대 의견이에요. 이 사람은 약간 금융 취약층에 자문해주고 뭐 이런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단체장인데 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좀 현실적이에요. 영국에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한 1750만 명에 달하는데 이면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수학적인 능력에 대한 건 어떤 문제의 한 부분일 뿐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재정 적자에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더 잘 쓰는 걸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겠냐. 돈을 갑자기 더 많아지게 마법이 일어나진 않는다. 수학 배운다고 월급 올라가냐? 수학 뭐 왜 에너지를 배운다고 거기다 달라지겠냐. 쓰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영상에서 리시 수낙 총리가 18세 이상까지 수학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수업 자체를 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수학 교육의 커리큘럼을 좀 봐야 되고 교육 환경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 화면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예. 지금 영국은 수학 교사가 부족해요. 그렇겠지. 배운 사람도 없고. 그렇지. 수학 배운 학생이 없는데 그 학생이 커야 교사가 그래서 되죠. 수학 관련 학위가 없는 사람,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아하. 근데 이 수학 교사 부족은 정부가 10년 넘게 이 자체 수습교사 채용 목표치를 달성을 못한 것도 이유예요. 네. 목표치를 심지어 한 40% 가까이 줄였는데도 달성 못했어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이 자연적으로 감소한 것도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과 관련된 전공을 했을 때 금융권으로 가면 아니면 산업계로 가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영국은 수학에 대한 의무 사항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하면 우리나라 훨씬 수학이 싫다는 대답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는 수학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훨씬 그런 환경이고 영국은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럼 뭐 수학 나중에 뭐 한번 배워보지. 16세까지만 참으면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수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건 문제입니다. 뭐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학교에서 하는 건 다 싫지 않아요? 다 싫어요? 다 싫지 학교에서 하는 건. 하긴 뭐 우리도 체육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 체육 네. 시간. 하여튼 이런 야. 지금 영국은 그래서 수학 때문에 리시 굉장히 수낙이 네. 아주 걱정이다. 계속. 노련한 정치인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요 마지막 간단하게만 조금 야, 보여드리면 이걸 이슈로 네, 끌고 화면 하나 가다니.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 그 수능 그 A레벨 테스트 랩 시스템을 정비해서 좀 영국식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개정해 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긴 한데 예. 밑에 보시면 이 소제목으로 영국 총리가 재선을 노리고 아, 영국 이야.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제안할 리시 예정이다. 수낙이 아주 정치적인 영악한 계산이 정치인이야. 깔려 있다는 거죠. 저거는 야당이 반대할 반대하면 수가 없지. 야당이 바보 되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총리가 수학 그 아이들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데 반대하려면 무식해도 뭐라고? 괜찮습니다라고 반대해야 되는데 그 말이 됩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거밖에 안 그런 되는데. 거밖에 안 되는 거고 저게 그 이제 본인도 저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미국식 자본주의의 뭐 거의 이제 그렇습니다. 샘플인데 저 얘기 자꾸 하다 보면 근로자들이 월급이 적고 근로자들이 힘든 건 지들이 공부를 안 해서 생긴 일이에요라는 그런 그런 결론이 뉘앙스가 살짝 있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고 어떻게 보면 교활한 네. 그런 분이네요. 근데 그래도 영국은 해리포터도 있고 섹스피어도 있고 하니까 솔직히 수학 좀 못해도 영국은 먹고 살만 합니다. 그래도 그 북해 유전도 있고. 유전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그렇지. 영어 잘하잖아. 알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도 있고. 수학 좀 못해도 됩니다. 저기는 우리가 우리나라는 문제야, 뭐 우리가. 우리 열심히 우리가 해야 돼. 문제고. 우리는 우리나라는 언더스탠딩이 있으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영국 해야지 그럴 뭐. 땐 아닌데 네. 야 영국에선 저게 이슈구나. 네. 참.